네,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안 네, 보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아, 우리는 못 보는군요, 서로. 자, 우선, 오늘은 웨비나를 공지를 좀 늦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만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저희 조수환 부사장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조 부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버스 부사장 조수환입니다. 네, 오늘 시작을 하는데 저 연락처 아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이 잘 송출되고 있거나 음성이 잘 나오는지 좀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 채팅 이런 건 안 떠요? 채팅. 뭐 라방처럼. 네, 저희가 준비한 죄송해요. 컨텐츠를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네요. 네, 잘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채팅 피드백이 떠야지 좀 신날 텐데, 네, 말하는 사람. 우선은 이제 그 저희가 채팅을 열어놓으면 현실적으로 아, 여기 많이 나오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우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좀 방금 이사님. 크레타에 대해서 좀 문 이사님이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능숙한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출연했습니다. 네. 그, 오늘은 이제 로커스랑 크레타 진행상이랑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덕주로 웨비나를 진행을 한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벅찬 일정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이라는 게 2주 만에 어떤 성과가 있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 진행상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은 또 뭐 들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고 사업 오히려 성과가 늦춰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성과가 좀 나오면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웨비나를 진행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알지만 그래도 많이 불안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뭐 좀 짧게나마 그래도 진행되는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크레타 관련돼서 지금 투자 유의 종목 해제 관련해서 한두 가지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 크레타 그거도 만기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안내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어, 네. 여기 쓰면 되겠죠? 네. 우선은 이제 그 투자 유의 종목 해제 관련해서 어, 7월 16일이었죠. 이제 기존의 거래량 관련돼서는 해제가 됐는데 새로 이제 그 유의라고 뜬 게 뉴스나 서비스 발표나 로드맵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아서 지난 분기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간에 진행됐던 뉴스 그리고 로드맵 그다음에 서비스에 관련돼서 업데이트하고 고박스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부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요. 투자 유의 종목 해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요청은 드렸으나 어, 사실 이게 뭐 실무 담당자가 그래 해제 딱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 고박스의 투자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열릴 거고 열려서 검토가 이제 긍정적으로 되면 유의 종목의 해제가 되는 프로세스로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열리는지 그게 저희한테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3개월가 만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분기 말까지 가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이나 여러 뉴스나 이런 공시사항들이 부족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오케이가 나면 투자 유의 종목 해제가 될 것 같고요. 잘 모르셨을 텐데, 쿠코인에서 입금이 안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로커스에. 그것도 해제가 한 며칠 됐나요? 한 일주일 됐나요?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어쨌든 크레타의 고팍스 투자 유종목 해제까지 빨리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크레타는 뭐 고팍스 유의 종목 해제도 중요하지만 사업 진행이 실제로 되면은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은 그 현재 코인 가격은 역사상 저희가 옛날에 막 처음 사기 뭐 이런 이슈 있고 뭐 이럴 때 빼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업 진행은 그동안 이제 열심히 해온 게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는 단계라서 그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심도 있게 좀 심도 나눠보도록. 있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건 때리면 맞는 거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킹 관련해서 지금 스테이킹 맡기신 분들이 빠른 분들은 벌써 만기가 도래했어요. 3개월 만기가.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만기가 지나면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지금 스테이킹을 맡기셨던 주소로 크레타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르시면 매일 저녁 때 아마 승인이 나서 그 본인의 지갑으로 크레타 토큰이 송금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즉시되게는 아직은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이제 해킹의 이슈로 혹시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데 쿠폰 전송이 막 많이 돼버리면 안 돼서 그거는 하루에 한 번씩 저녁 때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킹을 다시 신청하는 게 가능은 현재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계획은 투자 유의 종목 해제가 되면 이 신규 스테이킹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스테이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로커스부터 얘기를 할까요? 크레타부터 얘기를 할까요? 짧은 것부터 먼저 하죠. 로커스부터 하죠. 로커스. 로커스부터. 네. 네. 로커스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지난 웨비나 때 엘덱스가 LDX가 인기가 많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국내 증권사에서 얘기도 있었고, 뭐 에드리안 청이 홍콩의 부자 에드리안 청이 방문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좀 설명을 드리면 네, LDX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렇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DX는 아마 저희가 개발을 하고 해외 법인에서 저희랑 관계없는 해외 법인에서 서비스를 할 거고요. 관계가 없다는 게 뭐 아예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법적으로 링크는 없는 그래서 이게 거고 로커스랑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로커스랑은 인적 엮여져 자원과 있지만 그 어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인들이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사업.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투자 의사를 밝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덱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CEX 사업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자금입니다. 자금.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고 비트코인을 충분히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환전을 하거나 돈을 빼거나 그럴 때도 다 응대할 수 있어야 되고 보관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걸 리퀴디티 풀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충분히 갖춰진 그러니까 기업이든 누구든 유동성이 없으면은 은행 비슷한 거래소 비슷한 거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DX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들여서 이걸 하면은 DX가 아니죠. 그 사람들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시스템을 만든 공헌자하고 여럿이서 이 공헌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나누는 것이 DX입니다. 덱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이더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덱스의 돈 뭐 그 암호화폐를 예치를 하고 그걸 거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남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퀴디티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거기서 그 대가를 받고 움직이지만 이 덱스를 흥하게 해서 흥하게 못하면 이익을 못 받는 구조로 거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많이 붙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LX에는 다행히 뭐 굉장히 흥미를 보이는 큰 규모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있어서 네, 그 점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하이퍼 리퀴드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딱 봉착을 해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고 돈을 많이 벌었고 뭐 일거래량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블록체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딱 도달했습니다. 20만 TPS. 도달해서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새로 확장을 하려면 새로운 거래소를 열고 글로 옮기라 그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이미 익숙하고 잘 움직이는 메인넷이 있으면 거기서 잘 안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이 이제 하이퍼리퀴드에 못 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 커지고 있는 시장을 담기 위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커스 체인은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뭐 호라이전털리하게 뭐 VME를 통해서 여러 개의 시장을 나눠서 이거를 하이퍼리퀴드가 마치 수십 개 있는 것처럼 확장할 수도 있고요. 또 버티컬하게 한 시장, 한 마켓 내에서 트랜잭션 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추가로 그 RWA 시장도 저희가 이제 네, 진출을 발표를 했었죠.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해외 미국에서 이제 RWA 유통하는 레귤레이션들이 다 나왔고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고 그리고 RWA로 발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세계 모든 자산은 다 RWA화 될 거다. 이유는 이제 미국이라는 강력한 규제 기관과 이런 것들이 세계화 지금 뭐 다극화되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산처럼 인증이 중요한 것들은 이제 기업 레벨에서 인증을 하고 이 RWA를 통해서 토큰을 통해서 이 자산들이 거래되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맞춰서 자국 내 자산을 미국인한테 팔 때는 매우 엄격한 자격을 심사하지만 해외에다 팔 때는 자격 심사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에 자격 심사를 하는 것들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기업들이 그 SEC의 레귤레이션을 잘 지켜서 하면 또 기존의 기득권인 증권사라던가 자산운용사 같은 것들이 그대로 영업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면서 취급하는 자산의 형태만 RW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복잡한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이 다 자동화되는 시점에 와 있죠. 그런 이런 그 시스템적 편리함과 또 글로벌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태생적 완전히 이제 그 기저의 근본적인 편리함 같은 것 때문에 RWA가 앞으로는 이제 모든 자산에
거래 방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미국의 유명한 회사 중 하나와 이제 투자 계약을 맺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RWA 거래 플랫폼하고, 이건 LDX와도 붙어 있습니다. RWA가 거래될 수 있는 곳이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 내에서, 발행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덱스 같은 데 올려서 재발행 후에 거래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석유 같이, 뭐, 석유나 뭐, 되게 인기 있는 유동자산, 이런 것들도 빠르게 거래될 때는 또 선물 시장에 바로 올라와서 거래될 수 있고, 그럴 때는 덱스가 또 거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게 다 자산 시장이 덱스나 어떤 이런 탈중앙화 시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RWA에 대해서도 저희도 굉장히 심도 깊게 이제 R&D를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체인 얘기도 있었죠. 미디어 체인이 네. 미국 글로벌 3위 정도 하는 회사랑, 네. 예. 거기도 지금 계약 규모가 뭐 수백억 원 정도 되는, 거기는 이제 독립된 회사고 수백억을 우리한테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지불한다는 얘기죠. 아, 지, 나중에 잘 되면. 그걸 우선은 이제 서로, 이렇게, 형태에 대해서는 그 서로 이제 논의를 더 해야겠지만, 그 일시불의 라이선스 피가 될 수도 있고 투자금이 될 수도 있고, 투자금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도 라이선스 피를 더 받게 되는 거고요.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 다르고요. 예.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도 이 미디어 체인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회사의 경쟁력으로 치환하는 것이 미국 증시의 기본적인 그 밸류에이션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가 없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고유 기술이 있거나 고유의 플랫폼을 위한, 예를 들어서 뭐 그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이런 데가 길을 쓰고 자기네 데이터 센터 쓰지 죽어도 구글 거 안 썼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가 자기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완전히 옵티마이즈된 기술을 갖고 있다, 없다. 이것이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 이런 것보다도 더. 미국이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술을 리딩하는 입장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도 그동안 탈중앙화 미디어 스트리밍에 대한 솔루션들은 몇 개가 나왔었는데 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붙이면 바로 규제 당국에서 규제를 받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컨텐츠 IP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싼 컨텐츠를 싸게 이용해 주는 형태. 해적행위죠. 해적행위인데 만든 사람은 잘못이 없게 만드는. 이런 약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쪽으로 기술이 발달해 왔어요. 마치 그 토렌트처럼. 근데 그거를 뭐 어떤 기술의 해방이다, 뭐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는 거다, 아니면 컨텐츠를 모두가 다 공평하게 뭐 재산이나 가난한 사람도 전부 다 컨텐츠를 즐길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했지, 메이저 회사가 돈 벌 수단으로 기술을 제공한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미디어 체인은 서버리스라는 강력한 어떤 이익이죠. 기술적 우위에 의한 이익의 확대, 그로 인한 회사 가치의 상승, 이렇게 명백하게 자본주의적 시점에서 회사의 가치를 올려주는 기술로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커체인 같은 블록체인이 붙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메이저 기술로 취급되는, 탈중앙화 기술이 메이저 기술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메이저 기술로 취급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저희한테 큰 관심을 갖고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제 얘기가 좀 기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좀 내용이 난이도가 있네요. 난이도 있지만 한 줄로 다 끝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이제 로커스 체인이 어쨌든 메인넷을 잘 개발해서 올해 내로는 나와야 되겠죠. 네, 네, 올해 내로 나오면 요 위에 그 LDX라는 것도 올라가는 거고 동작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미디어 체인도 있고 게임 체인도 있고 네. 게임 체인은 지금 현재 큰 규모의 그 게임 회사 두 군데랑 얘기를 해본다는 거고, 미디어 체인은 미국의 글로벌 회사랑, 우선은 이제 서로 프로타입을 만들어 보고, 이게 서버리스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되면, 네, 이거 같이 좀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요거는 스토리지, 스트리밍, 밴드위스, 요거의 사용료를 절감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게임 체인은 서버의 컴퓨팅 파워, 절감하는 기술.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명백하게 우리가 서버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서버의 컴퓨팅 파워, 서버의 저장 공간, 그다음에 서버를 이용해서 대역폭, 네트워크 대역폭. 이 세 개를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그들 거를 사용하고 그들은 이걸 대용량으로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우리한테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전부 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살찌우고 있죠. 얘네는 그냥 계속 앉아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것 자체의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옛날에는 얘들이 쉽게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겠다. 니네가 서버 비용 안 내고 서버 프로그램 복잡한데 그거 안 만들고 되게 복잡하고 쉽게 해주겠다. 굉장히 쉬워요, 실제로 얘네를 쓰면. 쉽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거거든요. 잘 되면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 기술이 발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성공했을 때나 특히 시작해서 모든 사업들이 얘네들이 처음에 당근처럼 공짜로 서버 요만큼 제공해주고 그걸로 유저들을 막 모으고 나면 좀만 지나면 이제 모델이라는 게 다 공짜로 사용하는 거고 나중에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좀 있으면. 그러면은 미국 애들은 투자를 많이 받죠. 미국도 엔젤들이 찍어서 예를 들면 엔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원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하게 똑똑한 놈 뭐 이런 애들 엔젤 네트워크에 걸렸던 천재들 이런 애들은 묻지마로 엄청나게 투자를 받지만 한국에 있는 조그만 회사 투자 못 받고 조금 1, 20억 투자 받아서 사업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대기업이나 네, 약탈적 투자자한테 다 뺏기거든요, 사업을.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IT 비즈니스가 창의력이 극도로 위축돼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미 잘 된 회사에도 비용적인 이득을 주지만 쉽게 시작한 스타트업들한테 비용 때문에 서비스를 접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줄여서 새로운 창의력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아니, 내기도. 문의사 말고 여기서 잘 알아듣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주식이랑 증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증권회사나 주식에서 말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지금 화면이 좀 그 저희가 설명하는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어, 네. 이상하다고 하는 피드백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어, 그럼 또 올릴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아까 드렸다 만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덱스는 여기저기서 같이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다. 미디어 체인은 미국의 3위 글로벌 기업하고 먼저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하고 있다. 예, 근데 계약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질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가장 궁금한 게, 그래, 지금 뭐 사실 저희 로커스체인과 아주 오랫동안 같이 했던 투자자님들은, 화면이 잘 나오죠? 네. 자, 좋아. 기술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왜 큰 돈이 안 들어와? 예,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큰돈이 논의가 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금 스케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기업에서 투자되는 거 시작으로. 네. 그 얘기 하시기 전에 음, 부사장님 생각에 음, 지금의 가장 큰 로커스의 경쟁력은 어쨌든 기술이잖아요. 음,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네. 있다는 거. 뭐 덱스도 그래서 덱스도 가능한 거고 미드체인도 게임체인도 가능했던 건데 가장 그간에 저희가 보여주지 못한 그런 약점은 네. 어쨌든 마케팅도 못해. 뭐 가격도 제대로 못 올려. 뭐 올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 네. 이거에 대해 거래소도 좀 그래. 변명을 좀 할게요. 네. 샌드박스 엄청나게 호응 받았죠. 네. 한번 가라앉고 나서 못 뜨죠. 아, 그런가요? 아, 그쵸. 메타버스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지도가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거랑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게임을 만들어도 히트한 기록들이 있고 거기서 조금 바꿔서 게임을 내면은 성공, 그것도 모험이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떤 레코드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 우리는 메인넷, 특히 솔라나, 로커시엔 얘기를 할게요. 솔라나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거보다 성능이 더 나으면 이만큼 성공할 거야. 솔라나는, 솔라나도 어려웠죠. 네.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중요하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메인넷이 나오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부침을 겪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사기를 치지 않는 다음에는 메인넷이 안 나오면 어떤 마케팅도 돈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 띄웠다. 근데 오래된 투자자분들 안 파실 거예요, 거의. 그러면 중간에 짧게 짧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다 돈 빼먹고 나가는 겁니다. 시장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한 철갑을 얻기 전에는 계속 몸이 뜯기는 거예요. 코인을 내놨기 때문에. 그거 왜 내놨냐? 그건 뭐 죄송하게도 저희가 이걸 코인을 팔아서 개발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죠. 너무 길어진 것도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변명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마케팅을 못한다. 뭐 마케팅을 못하는 이유는 뭐 사실 거기 쓸 돈을 개발에, 저희한테, 저희한테 당장 코인 개발에 쓸 돈을 투자가 들어오면 코인 가격 부양에 쓰라는 압력도 엄청 많았었고요. 너무너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누구한테 줬냐, 그게. 그 생각을 하고 욕을 먹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누구한테 줬냐.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떨어진 거죠. 뭐, 그럼,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더 그리고 이상 이제 할 말이 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이제. 맞습니다. 그래, 뭐 그거에 기술이 대해서 좋은 부정할 거는 수, 알겠어. 근데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는 그럼,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르고요. 네, 그, 네네. 저는 이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누구한테 이 정도 기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요구치 이상의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개발실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개발팀을 탓하더라도 뭐라고 그러긴 하는데 뭐 그쵸? 그래요. 그 뭐 뭐라 이제 그럽니까? 우선은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건 맞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100% 리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라 그러 약간 중간 지대에 있는 누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닌데 둘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것 같죠. 그런 일이 많죠, 세상에.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이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 결정들에 대해서. 그 부사장님, 그 지금 어쨌든 이제 한마디로 저희가 표현하면 지질이 궁상이에요. 그죠? 저도 공상 저 스케일 안 맞게 지금 살고 있어요. 아, 뭐 너무 파. 회사도 굉장히 이제 지질이 궁상이고 아, 뭐 그런 얘기는 답답하죠. 대표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근데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예상이. 지금 뭐, 뭐 지금 덱스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미디어 체인도 그렇고 제일 빠른 큰돈 투자가 언제로 근데 제가 여기서 예상을 뭐 하시는? 그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제일 크게 봐도 올해 내로는 해결이 된다. 아, 너무 긴데. 제일 크게 봐도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제일 크게 봐도.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사실은 회사가 이제 뭐 어떤 뭐랄까 그 뭐 유의 종목도 해제되고 뭐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이러는 건 9월 내로 보고 있습니다. 네? 9월 내 유의종목 해제는 더 포함 빨리 되지 아니 않을까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특히 크레타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거는 9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타는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좀 질문 로버스의 드리고, 메인넷이 나올 때까지 네.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겠지만 아니, 이제 큰 돈은 언제 들어올까요? 좀 더 돈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어. 여기서 관심 있으신 건 가격이지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격이 큰 돈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들어왔으니까 큰 돈이 들어오면 극적으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그건 우리들의 기대고요. 네. 그건 이제 객관적이지 않은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최대한의 그거를 따져보면은 첫째, 큰 계약. 투자 계약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니면은 사용 계약? 사업 계약이 투자 계약이랑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큰 큰 계약은 계약이랑 네.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뭐 기타 코인 이코노미 관련된 발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해외 거래소든 국내 거래소든 대형 거래소로 상장을 하고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커뮤니티가 확장이 되고 시장이 글로벌화되고 이런 형태의 한마디로 현재의 홀더들이 손바뀜이 할 수 있는 환경,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냐. 물론 그때 안 바꾸는 분도 있겠지만 제 핵심은 홀더들이 바라는 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당한 시기에 엑시트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목표액도 있으실 거고 또 하나는 언제 니네가 이런 환경을 줄 수 있냐는 거에서 제가 답변을 아까 크게 봤을 때 올해 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예상할 땐 이런 환경을 얘기 드린 거고요. 그 외에 9월은 사실은 어떤 계약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의 본계약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 계약들의 몇 가지가 해결이 되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다른 외국 해외 커뮤니티나 이런 데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9월이면 오늘이 8월 13일이니까 그걸 말로 보시죠. 그걸 일일로 보면 내가 어떻게 8월이지. 한, 한 달, 아니 한 달 그거 반 정도 남았네요. 예, 그런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제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9월 내에는 사실 네, 다음 주에 좀 큰 투자건이 들어오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죠. 그 기대 된다면 하시죠.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웨비나를 안 하고 다음 주에 들어오면 진짜 막 짜잔을 사고 싶었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자꾸 또 다음 주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진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너무 역사적으로 낮은 이 가격의 이 구간을 빨리 해소하지 않아서 돈이 급하신 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나가시고 저희 홀더에서 벗어나셨는데 나중에 이게 또 회복을 해. 그럼 너무 미안해서 이 부분에 되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그렇고 뭐 어쨌든 저는
저도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자, 요 크레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원래 목적은, 나를 부른 목적은 크레타잖아. 아, 이제 요약을,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어쨌든 이제, 메인넷은 어쨌든 올해 내로 할 수 하도록 할 거고, 그 LDEX의 계약건들, 투자건들 또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미디어 체인 미국의 글로벌 기업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게임 체인 메인 게임에 큰 글로벌 게임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해보는 거, 그리고 RW에 관련해서 뭐 다음 주에 큰 투자 예정돼 있는 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뭐 웨비나가 예. 문희사님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용이. 그리고 일본은. 이제 어 부사님 생각에는 이제 그런 거와 별개로 어쨌든 거래 환경,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격이 내리는 이유는 저희 홀더들은 다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모르는 분이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은 늦어져서 피로하고 힘든 거는 이해를 하고 뭐 개인 가정사들 힘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하시고 뭐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두 가지죠. 너무 오래돼서 안 믿어 이제 우리 말을. 음, 안 믿지만 왜 갖고 안 믿어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혹시 몰라서.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계약 소식이든 뭐든 영향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그리고 왜 축구도 후반전에 잘하지 않아도 체력이 충분한 애를 어쨌든 넣잖아요. 걔가 휘저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저희 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투자자나 홀더들이 유입이 돼야 기존에 좀 지쳤던 분들도 자기가 투자했던 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아, 내가 과거에 맞게 투자했었어. 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누군가가 좀, 좀 뭐라 그래야 돼. 야, 이거 이렇게 좋은데 니 왜 이거 지금까지 몰랐어? 뭐 이렇게 누가 말이라도 해줘야.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야 뭐 내가 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자면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어쨌든 해외의 대형 커뮤니티들을 저희 풀에, 저희 이제 투자자 풀에 넣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지금까지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 저희가 대형 계약들을 몇 개를 실현시키고 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데잖아요. 그런데 실현시키고 나면 그거 계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약에 따라오는 어떤 다른 환경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한번 게임을 해볼 수 있는 마케팅이든 뭐든 이런 환경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피드백이 하나 왔는데 테스트넷 파이널 버전이 8월 중에 나오는 걸로 예정되어 있죠.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뭐 그 예정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변경은 없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럼 뭐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걱정하시던 거 그 6개월 무중단이면 지금 8월에 나오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하면 연말 넘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 때 이 대표님께서 그게 꼭 6개월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안정화 정도에 따라서 뭐 네. 어떤 것들이 좀 정해지겠죠. 지금 현재 AI 검증 툴들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무중단 그 테스트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마음도 그럴 거고 저희도 어쨌든 올해 내로 그리고 여러 계약들은 빠르면 빠른 성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타 얘기는 안 하나요? 크레타 얘기 이제 해야 됩니다. 아, 원래 오늘 지금 40분이나 시간이 했는데 그래요. 네. 짧게 크레타 얘기를 이제 짧게 말씀을 해보죠. 드리죠. 네. 아, 크레타는 우선은 크레타를
뉴스란을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그 로드맵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뉴스도 이제 릴리즈했고 또 최근에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인발부가 되신 분들에 대한 것도 업데이트를 했죠. 그 제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잘 모르는 거든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 크레탈 걱정이 사실은 좀 돼요. 이제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서비스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그리고 크레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떤 차별점이 있나 이런 것도 잘 못 네. 느낌이 없고 뭐 이런. 크레타는 그 오늘자 이거 좀 약간 생뚱맞긴 한데 미주 시카고 한국일보 네. 기사가 났어요. 크레타에 대해서? 네. 아, 그래요? 공유가 올라왔나요? 공유했는데 우리 자님한테 거기 보면 아니, 저희 커뮤니티에도 올라가 있네. 커미티는 안 올렸죠. 문인사한테 주면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렸더라고. 제가 크레타에, 공유를 하세요. 근데 크레타 팀에 올리세요. 거기 나이 드신 굉장히 베테랑 기자님이 써주신 건데 그걸 보면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정말 쉽게 써져 있어요. 음, 크레타가 왜 좋냐? 크레타는 한 군데에서 다 됩니다. 뭐가 되냐? 게임을 즐기고 게임의 요소를 부셔서 그걸로 뭘 만들고 새로 내가 하고 싶은 게임도 만들고 없으면 의뢰해서 만들 수 있고 있으면 그냥 즐기면 되고 그걸 다시 팔 수 있고 게임을? 게임도 팔 수 있고 게임의 요소를 팔 수도 있고 어, 게임을 제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게임을 몰라도. 우리가 원래 크레타 출발할 때 어떤 프리셋을 가지고 사람들이 게임을 쉽게 만들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AI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네. 그래도 조금 뭘 할 줄 아는 애들이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기획했던 툴도. 근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잠시 잠정적으로 중단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AI 빌더, AI 데이터 빌더, 그러니까 AI로 그래픽 빌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AI로 게임을 만들 수 있겠는데 쉽게 그러면 더 쉽게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뭐 갤러그 많이 했죠. 네. 나는 할 줄 아는 게임이 갤러그밖에 없어. 근데 갤러그는 지겨워. 해보니까 너무 답답해. 근데 뭔가 내가 좀 지금 감각에 맞게 갤러그 같은 게임을 하고 싶어. AI한테 만들어 달라면 되죠. 그런 툴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간에 방향을 좀 틀었기 때문에 이제 완성도는 조금 뭐 더 그, 만들어야 되지만 그 툴은 이번에 오프라인 행사 때 그걸 아직 띄워드리진 않았죠. 보여줄 네. 단계는 아니고 그러고 크레타의 본질은 뭐냐면 순환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생태계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게임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게임에 나온 부산물들 좀 즐기고 그다음 2 나오면 즐기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확장이 되거나 2가 1보다 성공 못하면 망하죠. 이렇게 되는 게 다였어요. 지금 앞으로는 게임이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이 크레타의 생태계는 제가 거의 한 80% 디자인했거든요. 게임을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이 생태계는 어떻게 디자인됐냐면 게임을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편의를 제공한다. 이건 다른 플랫폼과 똑같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게임의 어떤 요소들을 내가 팔 수 있게 만들었어. 팔 수 있고, 사서 만들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내가 아이템 이런 걸 팔아서 지금도 하죠. 근데 한 플랫폼 내에서 그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데는 또 없어요. 하고 그럼 이 산 걸 가지고 내가 어떤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이걸 막 올려놓으면 이걸 가져다 게임을 만들면 자동으로 라이센스 피가 정산이 되고 그리고 팔고 사고도 자유롭고 이런 거로 디자인이 된 거예요. 뭐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뭐 NFT도 했다가 뭐 아, 게임파이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제가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만들기 사람이 전에 먼저 즐기면, 해야지. 먼저 게임을 해야죠. 네. 하다가 보면 좀 이런 거 있으면 그러면 더 그거를 재밌겠는데 고쳐요? 그걸 고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새로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만든 거에 전체를 팔 수도 있고 일부분을 팔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걸 그리고 NFT로 파는 심지어는 거네.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누가 만들어줘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런 것들을 즐기는 커뮤니티를 슈퍼클럽이라는 맞아요. 걸로 같이 하고 슈퍼클럽에서는 별 종류의 커뮤니티를 다 만들 수 있는데 슈퍼클럽의 가장 좋은 특징은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도 다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채팅하면서
코인도 보낼 수 있고 아, NFT 보낼 수 있고 메시지만 보내는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토너먼트 대회도 바로 열어서 대회도 할 수 있고 아, 이런 거는 다 보여줬죠, 그때. 그때 저희 오프라인 보여줬죠. 행사 다 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짧은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압축해서 보여줬죠. 거기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이고 노예일 수도 있고 참여자가 뭐 그런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되게 유명한 셀럽이고 내 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게임 동호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슈퍼클럽의 주인들은 주식 형태로 다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나 이런 것도 다 나눌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슈퍼클럽 자체도 수익화 모델이에요. 아, 주인 그런 게 자동으로 정산이 돼요? 맞습니다. 다 그런 걸 자동으로 성장하게 만들었기 음.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잘 아시다시피 뭐 네이버 카페 같은 거 서로 소유권 분쟁이 있고 공헌은 엄청 많이 했는데 결국은 주인이 다 먹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런 일이 많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셋이서 시작했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주인으로 등록 얍삽하게 해놨는데 이게 엄청 컸는데 두 명은 그냥 잘려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 레벨에서의 주식회사처럼 돼 있고 커뮤니티 레벨부터가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어떤 상업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다 될 수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슈퍼클럽이고, 이 슈퍼클럽이 좋은 이 왜 있냐면 여기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액션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랬을 때 슈퍼클럽이 그걸 지원하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와 카페가 서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음, 막. 음. 그리고 예를 들면 밴드 많이 하시면 밴드끼리 서로 엄청나게 거래가 쉽게 되고 소유권도 사고 팔게 되고 그 심지어는 게임을 만들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회원은 뭐 내가 토큰도 가지고 있고, NFT도 보관하는 지갑이 있을 거고, 이게 통합 지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걸 사고 팔 수도 있고,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스튜디오가 제공이 되는 거고, 스튜디오는 지금 개발 중이고 저희가 런칭할 때는 제공이 안 될 거고요.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게임을 내가 만들어 팔려면 시장 풀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자면은 먼저 저희가 뭐 토마스 부 뭐 유명하신 분들 막 자꾸 접촉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게임을 먼저 서비스를 하면 거기 유저 풀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레딧 같은 데 안 만들고 네,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안 만들고 여기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네. 그 지금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레타하고 국내 어떤 대형 게임사하고 같이 뭘 하는 네.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여기는 플랫폼이 없어요. 거기는. 플랫폼이 별로 없어요. 뭐 그렇다 플랫폼 거기가 국내 큰 네, 상장사죠.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플랫폼이 있고 여기는 게임과 돈이 자본이 있죠. 있죠. 네. 자본과 게임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숙련된 퍼블리싱 인력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저희한테 없는 것만 딱 있고요. 여기에 없는 게 저희한테 딱 있어요. 거기 C 레벨의 분들이랑 실무 팀장님들이랑 해서 저희가 3번 미팅을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걸로 들었는데. 저희를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평가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트리스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퍼블리싱 하겠다 뭐 이런 제안도 오고 뭐 이러는 뭐 아직 거죠. 계약은 되지 않았지만 좋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빨리 좀 됐으면 예,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서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는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 싶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국내 시장이 왜 포화돼 있고 국내는 해외를 어느 데 가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안타깝지만 국내는 국내 개발사들로도 포화돼 있지만 중국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약진하면서 음, 시장을 많이 잠식했고 자본적으로도 많이 잠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굴지의 개발사나 뭐 이런데 중국 자본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컨텐츠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고, 일본은 모바일 게임 시장이 거의 그 모바일 개발사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어, 상황. 그 중국한테 뺏긴 거. 중국한테. 음, 중국이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재패니즘 문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히트한 게임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근데 그 무엇보다도
1년에 8조씩 벌었어요. 원신 같은 거. 아, 그 시장은 일본 시장인가요? 아니, 글로벌 시장이죠. 어, 근데 사람들이 다 일본 회사인지 중국 회사인지 생각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하잖아요, 모바일을. 중국 회사예요. 일본의 회사들도 뭐 성공을 많이 했지만 그 원신 같은 게임이나 그 뒤로 원신 비슷한 아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몇 조씩 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로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 그거 한한령 때문에 막혔죠. 이게 원래 다 우리 시장이어야 되는데 한한령 때문에 얘네가 머리가 큰 것도 있어요. 원래 게임이라는 게 시장이 주어져야지 뭐 성장을 하는데 이 시장을 우리가 통째로 뺏긴 거잖아요. 미국, 중국 본토 애들한테. 음. 그러니까 걔네가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큰 회사라고는 하지만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면은 거기는 중국이랑 경쟁을 안 하는 곳이 있나요? 있죠. 그래요? 인도는 중국이 못 들어갑니다. 아, 맞아요. 사이가 안 좋아서 쫓아냈죠. 네. 그리고 뭐 다른데 메나 지역, 메나, 미들이스트, 중동, 메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직 여기는 왜 못 들어가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게임에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는 소수의 인원이 많은 돈을 내는 형태의 게임들, RPG죠, RPG. 리니지. 또 하나는 다수의 인원이 다수의 인원이 플레이하는데 그 중에 소수가 돈을 내는 음, 엄청난 다수. 예를 들면 뭐라고 볼까? 옛날에 포트리스라던가 아니면은 앵그리버드 뭐 이런 거. 앵그리버드 뭐 이런 거. 어, 앵그리버드는 그냥 뭐 근데 다달이 돈 들어온 건 아니고 어, 이런 그냥 약간 캐주얼 게임들. 이런 유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네. 이 나라들에서는 이런 게 안 돼요. 아직은 아, 미개척지에 지금 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캐주얼 게임으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특히 인도는 사용하는 사용자 수에 비해서 돈 내는 애들이 너무 작아. 아, 못 살아서 그런가요? 소득이 낮으니까. 음, 그러니까 여기는 서비스 하면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음, 적자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들이 쉽게 못 들어가요, 신흥시장에. 남미에 심지어는 뭐 이건 전설인지 모르겠는데 회원수가 240만 명인데 서비스를 철수했어요. FPS 게임인데. 돈을 못 벌어서? 돈 내는 거 결제를 안 하는. 아무리 꼬셔도 돈을 안 내는 거죠. 어, 돈이 없으니까. 어. 애초에 밥 먹고 술 먹고 게임할 때 딱 앉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개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비용을 줄이고 버티다 보면 롱테일 비즈니스처럼 얘네가 경제 규모가 상승하면서 그대로 요만큼 돈을 벌겠네. 근데 이걸 버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음. 이거를 해주는 게 게임 체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개- 만약에 그 회사가 포트리스를 IP를 해서 해외 진출한다고 하면은, 네. 근데 포트리스는 사실 서버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어,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근데 어떤 게 주로 많이 먹냐면 FPS, 특히 뭐 서바이벌 형태,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 게임 체인으로 게임을 바꾸겠다는 건가요? 그래, 아니면은 국내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게임을 이미 돈 벌고 있는 게임을 국내 거를 체인지는 못하죠. 누가 그런 모험을 해요. 그렇게 안 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다운되고 이럴 수도 있는 어떤 이런 불규칙한 새로운 분야니까. 그러니까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이 기간 동안 매출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몇몇 지금 하락세인 프로젝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버전을 적용한 다음에 좀 약간 롱테일로 끌고 가거나 그러면 질문을 제가 다시 이렇게 할까요? 왜 국내 그 게임 상장사, 크레타보다는 훨씬 큰 회사잖아요. 네, 자금력도 훨씬 많고, 네. 수천억, 수천억, 뭐 조단위 아니, 예. 있다고 치고, 그 회사가 왜 크레타랑 같이 하려고? 첫째, 플랫폼이 없다. 플랫폼, 거기는 그런 퍼블리싱 플랫폼이 돈이 없나? 많잖아요. 이거 만드는 것보다 투자하고 같이 하는 게 싸. 그럼 하는 거예요. 네. 또 첫 하나는 번째는 첫 번째는 그렇고, 그렇고 두 번째는 게임 체인, 미디어 체인의 매력이 있다. 네. 특히 앞으로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 성장하는 시장에 경쟁력을 가진 그 비용적인 이득을 가진 채로 비용적인 이득이 있다는 건 돈을 아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껴진 비용만큼 마케팅비를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 서비스를 안착시킬 수 있다. 사업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경쟁력이 있다 해서 합작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도 있다고 들었는데, 세 번째는 사우디의 파이잘, 그거는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네, 어떤 공동 펀드를 만들어서 그 하자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음, 어쨌든 우리가 본질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어도 이 본질적인 경쟁력만으로도 충분히 합작을 해서 갈 만한 수준의 비즈니스다라는 거. 네. 우선은 크레타는 이 국내 회사랑 뭐 게임을 퍼블리싱 계약을 했다, 혹은 뭐 사업 연계를 한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가는 게 상당히 기다려지는 그런 거네요,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사우디 중동 상황이 좀 정상화 다시 되면 그 사우디의 그 게임 협회랑 해서 게임을 공동 사업하고 메나 지역에 진출하는 거. 그럼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크레타라는 플랫폼이 가진 것들이 경쟁력이 있고 이 크레타라는 거를 깊숙이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몇 건의 마중물이 되는 계약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시너지로 순환을 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예측이 맞으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인들도 약간만 이해하면 결국은 할 수 있어요. 뭐가 같냐면 마켓이 있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인기 있는 IP들을 넣어줘요. 이렇게 되면 이 마켓의 기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LDEX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마켓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게 시너지를 일으킬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네. 오늘 제가 그 사실 이제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웨비나를 오늘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한 얘기 또 하기는 싫고, 다음 주에 뭐가 좀 긍정적인 소식이 생기면 그 얘기를, 그랬을 때 웨비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사장님을 제가 꼬셨어요. 30분만. 근데 지금 한 시간을 근데 뭐 해보니까 괜찮네요, 얘기가. 뭐 앞으로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특히 크레타는 제가 내용을 사실 전달받아서 하는 거라 뭐 잘 모릅니다. 저는 게임을 잘 하는 네, 사람이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욕심이 좀 많아서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처음에 굴러가는 게 너무 힘든데 일단 굴러가면 다른 소소한 비즈니스 투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 플랫폼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에코시스템을 런칭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안에 저희가 스팀, 뭐 로블록스, 뭐 여기 거래소, 뭐 많은 게임들이 포함된 EA 같은 거대한 퍼블리셔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으려고 만들어낸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좀 더디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만큼 큰 프로젝트다 이게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네. 이거 자체로 욕하는 분들도 있겠죠. 작게 해서 작게 쳐먹지 왜 어? 뭐라도 내놓고 얘기해라 이 사기꾼아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네. 꿈을 이루면 대단한 놈이고 꿈꾸다 자빠지면 사기꾼이고 그런 거죠. 열심히 하고 근데 있으니까 자빠지면 안 되죠. 여러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자빠지지 않습니다. 네.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네. 계약도 빨리 좀 되고. 네, 뭐 어쨌든 9월까지는 여러 가지 계약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몇 달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탈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조금씩 올라간 상태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텐데,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겠죠. 그렇죠. 뭐 네. 그걸 뭐, 그거 뭐 뭐 사실 저희도 불안하잖아요. 그런 가격을 보면은. 왜 이렇게 떨어질까? 불안하게 앞서서 욕을 많이 먹으니까 저희 주변에도 뭐 다 투자하신 분들이고 개인적으로 지인들도 다 투자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빠그러지면 안 됩니다. 네. 뭐 사력을 다해서 네. 예, 네. 뭐, 그, 마무리 발언 하실, 사력을 다해서. 네. 네. 오늘 뭐, 내용이, 뭐, 질문들을 받아서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의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크레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원래 이제 저기 웨비나를 격주로 하는데, 요번에 이제 했으니까 원래는 다다음 주잖아요. 그런데 좀 이걸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동적이라는 거는, 뭐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뭐 예,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이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하는 거죠. 바로 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소식이 늦어졌다. 그러면은 꼭 격주에 꼭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3주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그 웨비나는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한 말 반복해서 또 안 하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약속 안 지킨다, 뭐 이런 식의 욕도 서로 안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저희가 안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꼭 성공시킬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계약건들이나 투자건들이 하나가 성사가 되면 줄줄이 사탕이겠죠? 네.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